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충북의 지역은 충주입니다. 저기 보시면 물의도시 충주라고 써져 있는데요. 충주는 북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남한강, 남쪽에서 흐르는 다이천, 그 다음에 서쪽에서 흐르는 요도천이 있는데요. 이 세 강 줄기가 모여서 있는 곳이 충주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물줄기를 따라서 소개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와본 이곳은 충주체험관광센터입니다. 강 옆에 세워진 이 건물은 충주를 패키지로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여러분들은 여행 갈 때 어떤 고민을 하시나요? 숙소, 관광, 체험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충주체험관광센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곳을 물길 따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충주체험관광센터 건물 내부에 들어오면 충주의 마스코트가 반겨주고 충주시에서 열리는 행사와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물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체험을 통해 충주시의 관광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충주시에 있는 관광지를 VR로 체험할 수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이곳에서 지상부나 항공부로 VR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충주문화관광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VR 영상을 볼 수 있으니 여행을 가실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내부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인데요. 쾌적한 환경에 남한강을 바라보며 지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친구, 가족, 그리고 연인과 함께 재밌는 시간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숙소는 다양한 종류의 방이 있고 모두 넓고 쾌적하며 창문 너머로 강이 보이는 뷰라서 그런지 여행을 온 기분을 낼 수 있었습니다. 숙소 복도로 나오면 휴게실이 있는데요. 읽을 수 있는 책과 다양한 먹거리, 그리고 무료 보드게임 등 즐길 거리가 많았습니다. 충주체험관광센터 옆에 위치한 자전거 대여소입니다. 이곳에선 자전거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자전거를 쉽게 빌릴 수 있는 곳인데요. 1인용 자전거나 2인용 자전거, 그리고 어린이 자전거 등 여러 자전거가 있으며 탕구모 옆을 지나는 자전거길로 멋진 풍경을 보면서 달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시기 전에 이용수칙 한번 읽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곳은 중앙탑 의상실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옷들을 대여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의상실에 들어가 봤는데요. 저한테 과연 어떤 옷이 잘 어울릴까요? 진짜 여러 가지 의상이 있어가지고 보는 재미도 있고 고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옷을 갈아입어 봤는데요. 저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나요? 이 장소도 제 옷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양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며 좋은 추억 남겨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이곳은 중앙탑 사진관입니다. 이곳에선 흑백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의상실에서 의상을 대여한 후에도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네요. 사진관 내부에 들어오면 이렇게 반려동물 옷도 준비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꾸밀 수 있는 소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재밌는 소품들이 있어 고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사진관 앞에는 이렇게 윷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윷전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근처에는 충주박물관이 있는데요. 이곳은 충주의 역사와 전통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태권을 배우는 시뮬레이션과 박자를 맞추어 가야금으로 아리랑을 치는 체험, 그리고 한자를 멋지게 쓸 수 있는 김생의 글쓰기 체험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체험을 하는 곳마다 스탬프를 찍으면 상품을 준다고 하여 재밌는 체험도 하고 기념품까지 챙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산책로를 걷다 보면 나오는 이곳은 중앙탑 공원인데요. 현대미술관처럼 이곳저곳 멋진 조형물들을 볼 수 있으며 여러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지로 쓰여 그 장면들을 생각하며 공원을 둘러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여기 보이시는 탑 잘 보이시나요? 이 탑은 타평리 치층사탑인데요.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다고 해서 중앙탑이라고 많이 불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정말 웅장해 보이네요.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충주댐 옆에 위치한 이 물문화관은 테마관과 각종 물에 관련된 사진이 전시되어 있으며 또한 충주댐에 대한 역사 그리고 우리들이 사용하는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것은 충주댐이 건설되기 전 충주의 옛 모습과 충주댐의 풍경이 담긴 사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는 이유는 충주댐이 만들어진 후 충주시와 제천시 그리고 다현군의 일부가 수묘지가 되었기 때문에 마을이 있던 시절을 추억하고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 벽면에는 우리나라의 물, K-워터가 어떻게 순환하고 사용되는지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주 다목적댐 외에도 다른 지역에는 어떤 다목적댐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지도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린이 물 아동 문화 테마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물에 대해 더 알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물과 관련된 아동 문학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동요와 동시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물문화원 안쪽에는 큰 지도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지도 안에는 물길을 따라 보실 수 있는 관광지가 표시되어 있으며 앞에 화면에서 관광지를 누르면 모니터가 재미있게 이동하여 관광지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저희도 앞으로 갈 장소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설명을 듣고 나니 다음 장소가 벌써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물문화원을 구경하시면서 다음에 놀 곳을 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문화관을 둘러보고 나오면 건물 뒤편에 숲 놀이터가 있는데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가족 나들이 나와도 좋고 산책을 하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문화관에서 나오면 충주댐과 넓게 펼쳐진 충주호가 있는데요. 옆길에 산책로가 있어 충주호의 멋진 풍경을 감상하며 산책할 수 있습니다. 네, 물문화관에 직접 갔다 와봤는데요. 충주댐에 관련된 역사와 과거 사진들을 보니까 충주댐이 한층 더 대단해 보였습니다. 또한 물 관련된 컨텐츠를 직접 해보니 정말 재밌었는데요.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보실까요?
네,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 화록동굴에 왔습니다. 물기 따라왔는데 왜 갑자기 화록동굴이냐고요? 궁금증을 풀어드리러 지금 당장 가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있는 동굴 내부 지도를 알아두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부에 들어오자마자 조형물이 보이는데요. 더욱 안쪽에는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동굴의 내부가 생각보다 넓고 춥지 않은데요. 온도가 11도에서 15도 사이를 유지한다고 하네요. 가다가 보면 안개가 낄 수도 있고 물방울이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선 과거 사람들의 사진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 화록동굴의 과거는 어땠을까요?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화록동굴의 광산시절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요. 화록동굴은 사실 1922년 일제감정기에 개발된 국내 유일 활석광산으로 길이가 57km에 달하며 도양 최대 규모의 광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진뿐만 아니라 이렇게 광산시절 광물들의 모습을 한 조형물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와, 여기 큰 기계 보이시나요? 이 기계가 당시에 사용하던 권양기라는 기계라고 합니다. 권양기는 무거운 광물들이나 광부들을 위로 운반하기 위한 설비로 원통형 몸체를 줄에 감아 위로 끌어들여 올리는 기계입니다. 화록동굴에서는 150, 300, 500 각기 다른 크기의 세 가지 권양기를 볼 수 있는데요. 300 권양기 기준으로 최대 27명을 탑승시킬 수 있었으며 당시 광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동수단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곳은 광산 시절 때 사용하던 운반차가 이렇게 보이는 곳인데요. 이 밑에도 깊게 뚫린 동굴이 있는데 유리 벽으로 해가지고 투명하게 되어 있어 굉장히 무섭게 되어 있습니다. 와, 직접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형이 아니라 과거에 실제로 사용된 기계이다 보니 가까이 다가가면 주유소에서 날 법한 기름 냄새도 나고 굉장히 생동감 넘치는 장소였습니다. 지금은 폐광이 되어버린 화록동굴이지만 관광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던 건 이렇게 눈을 사로잡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조형물들도 한몫했을 것 같은데요. 이거 보이시나요? 정말 아름답고 밝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동굴을 지나갈 때마다 이런 조형물이 계속 있는데요. 동굴 내부에 있는 동물들이나 여러 가지 볼 것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정말 이쁜 것 같아요. 멋진 장소에서 멋진 영상이 담기는 걸까요? 화록동굴은 여러 인기 드라마의 촬영 장소였다고 합니다. 화록동굴에서는 사진이나 조형물 관람이 끝이 아닙니다.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 공간도 있었는데요. 벽면이 황토석으로 되어 있는 방이 있었습니다. 황토석은 향균, 탈취, 제습, 가습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고 하네요. 동굴에서 초록색 식물이라니. 이곳은 동굴 농원입니다. 네, 동굴에서 지금 식물을 키우고 있는데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거 스마트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고추냉이를 지금 재배하고 있다고 해요. 보기만 해도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고추냉이는 온도가 굉장히 민감한 작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내내 11도에서 15도 사이를 유지하는 동굴의 특성 때문에 고추냉이를 재배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또한 동굴 안에서는 고추냉이와 관련된 상품들도 판매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곳 또한 1년 내내 같은 온도를 유지하는 동굴의 특성을 이용한 장소였는데요. 바로 와인 저장소입니다. 다양한 와인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와인 저장뿐만 아니라 실제 구매도 할 수 있고 와인 시음도 해볼 수 있는 체험 활동도 있었습니다. 또한 밖에서 비싸게 파는 와인을 더욱 싸게 살 수 있으니 구경도 하고 이득도 볼 수 있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동굴의 하이라이트인 투명 카약을 타러 가봤습니다. 투명 카약을 타러 오는 동안 중간중간 관광객분들을 자주 보지는 못했는데요. 동굴이 넓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곳에 오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들 투명 카약을 타고 동굴 내부를 구경하고 계셨어요. 카약을 타고 안으로 들어오니 밖에서 관람했던 폭포를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물고기들이 동굴 호수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 친구들의 이름은 숭어인데요. 호수 밖에서는 몰랐는데
이렇게나 많은 숭어들이 호수에서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철갑상어도 같이 헤엄을 치고 있었는데요. 숭어랑 비교해보면 생각보다 크기가 크죠? 이렇게 카약을 타고 호수를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한 바퀴를 다 돌고 퇴장하는 곳이 보였습니다. 시간을 가는 줄 모르고 했던 체험이라서 화로동굴에 오신다면 타보는 곳을 꼭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화록동굴에 갔다 와봤는데요. 안에 관람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특히 눈싸움 조형물, 늑대 조형물, 그리고 동굴 벽화가 기억에 가장 남았고 투명 카약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굴의 온도가 일정하게 항상 유지돼가지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춥지 않게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관광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와서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한번 가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수안보 온천 조격길입니다. 이곳에서는 발을 깨끗하게 씻고 따뜻한 곳에 발을 담글 수 있는 조격 체험장이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이런 예쁜 길이 있는데 이 산책로를 이동해가지고 가면 조격 체험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안보는 조선 문종 때부터 많은 문헌에 거론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태조 이성계가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 자주 왔던 곳이라고 합니다. 또한 숙종이 휴양과 요양을 위해 이 수안보에서 온천을 즐겼다는 얘기로 왕의 온천이라 불린다고 하네요. 수안보의 온천은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 용출 온천이며 섭씨 53도로 pH 8.3의 약 알칼리성을 띈다고 하는데요. 칼슘과 나트륨, 불소, 마그네슘 등 무기질이 풍부하고 라듐 성분이 포함되어 피부 질환이나 부인병, 위장장애와 신경통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 왜 왕들이 즐겨가는지 이해가 갈 것 같네요. 이런 좋은 온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자체에서 온천수를 관리한다고 하는데요. 수질 관리와 온천수 보호를 위해 충주시에서 온천수를 확보한 뒤 대중탕이나 호텔 등에 제공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수안보 온천지구에서 모든 호텔에 온천수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서 여행을 갈 때 잘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온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 온천수를 이용한 조욕탕이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조욕탕을 가기 위해 걷는 이 산책길 정말 이쁘지 않나요? 물론 아침에 와도 이쁘겠지만 보시다시피 야경이 이뻐서 밤에 오는 것을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또한 이 산책길은 봄에 벚꽃이 피면 벚꽃길로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조욕탕을 들어가시기 전에는 꼭 발을 씻고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조욕 체험을 하실 분들은 수건을 챙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발 깨끗이 씻은 것 같고 이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아! 우와! 와, 진짜 너무 따뜻해요. 와, 이게 방금 전까지 발 씻기 전까지는 겨울이라 가지고 추웠는데 이게 따뜻한 곳에 안에 들어가니까 진짜 너무 따뜻해가지고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와, 역시 물의 도시 충주인 만큼 야, 확실하네요. 자, 이렇게 수안보 온천길 갔다 와봤는데요. 정말 방 풍경도 예뻤고 온천에 발을 담갔을 때도 따뜻해서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물길 따라 저희가 충주를 소개시켜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볼 게 많았던 화록동굴이 가장 좋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물길 따라 충주 관광지를 여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상 김영준이었습니다.